자, 1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25의 세 제곱근을 물어봤네요. 자, 이거는 제곱근의, 그쵸, 세 제곱근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세 제곱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x를 물어보는 건데요.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25가 나오는 이 x의 값을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변에 있는 125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125는 5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25 이퀄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x 플러스 5가 0이 되거나 또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5가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x 플러스 5가 0이 되는 x는 그렇죠.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5가 0이 되는 x의 값은 어떤가요? 자, 판별식을 써보면요. 마이너스 5의 제곱, 그쵸? 25 마이너스 4ac 100이 돼서 마이너스 75가 돼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허근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그렇죠. 실수인 것을 고르라. 그쵸. 구하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5만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분의 1의 4제곱근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x를 구하는 건데요. 4제곱을 해서 81분의 1이 나오는 이 x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또 우변을 좌변으로 이렇게 이항을 시켜주고요. 자, 81은 우리가 3의 4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합차 공식을 이용을 해서요. 이렇게, 그렇죠.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추가로 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9분의 1이 될 것이고요. x 더하기 3분의 1에 x 빼기 3분의 1 이퀄 0이 돼서요. 실수인 것은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 바로 81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1번 문제. 자, 세제곱근 3 곱하기 세제곱근 70이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세제곱근 3 곱하기 자, 세제곱근 자, 72 같은 경우는요.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요. 3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세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주면요. 3의 세제곱에 2의 세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6의 세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소거가 돼서 6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2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2번 같은 경우 4제곱근 4분의 4제곱근 2500. 자, 그럼 일단은 분자 분모를 그렇죠. 4제곱근으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럼 4분의 2500이죠. 4제곱근 4분의 2500이 되고요.
그러면 2500을 4로 나눠주면요. 4, 6, 24, 625가 된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625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또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요. 5의 4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또 역시 소구가 돼서 5로 정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은 6제곱근 4의 전체 세제곱이 되어 있는데요. 6제곱근에 4 같은 경우는 2의 제곱이죠. 그리고 전체 세제곱이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이러한 형태는 일단은 바깥에 있는 세제곱을 안으로 이렇게 제곱에 세제곱으로 넣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 2의 6제곱이 돼서요. 소구가 돼서 결국에는 2로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가볼까요? 세제곱근에 512는 우리가 2의 9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바깥에 세제곱근에 세제곱근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9제곱근에 2의 9제곱으로 정리가 가능하고 역시 또 9가 소구가 돼서 2로 정리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지수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의 4분의 5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네요. 자, 이제 지수 법칙의 곱셈을 물어보는 거죠. 자, 2의 4분의 5제곱에서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2의 4분의 4가 돼서 2의 1제곱이 돼서 정답은 2가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4의 3분의 4제곱 나누기 4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죠.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4의 3분의 4제곱에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 돼서요. 자, 통분을 해줘야겠죠. 6분의 8제곱에 플러스 6분의 1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4의 6분의 9제곱 따라서 4의 2분의 3제곱이 되죠. 그리고 4 같은 경우는 2의 제곱이잖아요. 거기에 2분의 3제곱이니까요. 이렇게 곱해져서 2의 3제곱이 돼서 정답은 8이 되겠네요. 자, 다음 이제 3번으로 가볼까요? 자, 3의 루트 2제곱에 전체에 루트 8제곱이 되어 있죠. 자, 루트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은 루트 2 그리고 곱하기 루트 8로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적용을 하면요. 그럼 3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8은 루트 16이 돼서 4의 제곱이니까요. 3의 4제곱이 돼서 뭐 정리하자면 81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보면 3의 루트 3분의 2제곱 곱하기 2의 루트 2분의 2 루트 3의 전체 루트 6제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3의 루트 3분의 2제곱에 곱하기 루트 6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2의 루트 2의 2 루트 3의 곱하기 루트 6제곱이죠. 자, 그러면 3의 자, 곱해주면요. 얘가 루트 3의 루트 2의 곱하기 루트 6제곱으로 볼 수 있고요. 2의 자, 요거는 이제 곱해주면 이제 루트 3이 되겠죠. 그리고 루트 3과 루트 3을 곱하면 3이 되니까 6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도 나눠져서 루트 2가 되고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가 돼서 3의 제곱 곱하기 2의 6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9 곱하기 2의 6제곱은
4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6이 되겠고 576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1번 로그 5의 x가 2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x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이제 이 문제는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겠죠. 따라서 자, 여기 있는 5를요. 자, 우변으로 이렇게 올려줘야겠죠. 자, 그러면 x만 남게 되고요. 자, 5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x의 값은 25가 되겠네요.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요 밑에 있는 x가 그렇죠. 우변으로 넘어가게 되면서요. 좌변에는 2루트 2만 남게 되고요. x의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주면요. 좌변은 8이 되고요. x의 값은 8이 되겠네요. 됐나요? 따라서 x는 8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은 지금 밑이 생략이 돼 있죠. 그래서 밑이 생략이 돼 있으면 10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 밑 10이 우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좌변에는 x만 남게 되고 10의 마이너스 4제곱 따라서 10의 4제곱분의 1이 되면서 만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또한 지금 밑이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밑에 10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역시 이 10이 우변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좌변에는 세제곱근 100분의 1이 10의 x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좌변을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의 x제곱은요. 지금 10의 제곱에 3분의 1제곱분의 1로 볼 수 있고요. 그럼 10의 3분의 2제곱분의 1로 볼 수 있고 10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요 x와 마이너스 3분의 2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3분의 2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이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로그의 0.25의 16제곱을 물어봤습니다. 자, 0.25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분수로 바꿔주면 100분의 25가 돼서 4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16은 2의 4제곱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요. 2의 4제곱이 돼서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 밑에 있는 거듭제곱은 앞으로 나오면서 역수가 취해지게 되고요. 진수에 있는 거듭제곱은 그대로 앞으로 내려오게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의 4 그리고 로그 2의 2가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에 로그 2의 2는 1이 되죠.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요 성질은 조금 기억해 두길 바랄게요. 자, 우리가 a의 m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로그가 있을 때 n분의 n의 로그 ap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성질 꼭 좀 기억해 두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 로그의 3의 2분의 1제곱에 그렇죠? 그리고 3루트 3 같은 경우는 3의
1제곱이고 루트 3은 2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3제곱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2분의 1제곱은 앞으로 나오면서 역수를 취하니까 그렇죠. 2분의 1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고요. 진수에 있는 2분의 3제곱은 분자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로그 3의 3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3 그리고 곱하기 1이 돼서 정답은 3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로그 2의 3분의 4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3인데요. 일단은 주목하셔야 될 점이 어떻습니까? 밑이 2로 똑같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두 개의 항을 로그의 성질을 거꾸로 써서 이렇게 곱하기의 형태로 합쳐주는 게 더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거가 되고 2만 남게 돼서요. 로그 2의 2가 돼서 정답은 1로 나오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번에도 이제 두 개의 항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항을 보시면 자, 앞에 개수 2가 있죠. 그리고 뒤에 진수의 루트 10이 있는데요. 자, 앞에 있는 요 개수 2를 먼저 진수 위로 올려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로그의 루트 10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뒤에는 로그 100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10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로그의 10이 되고요. 빼기 로그의 100이 되겠죠. 그러면 로그의 자 마이너스니까 또 합쳐주면 100분의 10이 되는 거고요. 로그의 10분의 1이 돼서요.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돼서 그렇죠.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3 곱하기 세제곱근 2 더하기 제곱근 세제곱근의 4를 물어봤네요. 자, 간단히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뭐 첫 번째 항은 더 이상 뭐 정리할 게 없고요. 두 번째 항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두 번째 항이 제곱근과 세제곱근 항이 겹쳐서 지금 연산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또 4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항을 좀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세제곱근 항을 바깥으로 빼고요. 제곱근 항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4를 2의 제곱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제곱근과 2의 제곱의 지수가 그렇죠. 소거가 되고요. 결국에는 세제곱근 2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항과 이제 연산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답은 무엇이다? 그렇죠. 4 곱하기 세제곱근 2가 정답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유형은 일단은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항을 보고 힌트를 얻는 거예요. 두 번째 항을 내가 세제곱근 2의 형태로 변형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두 개의 항을 합쳐서 계산을 해줘야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푸는지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느낌으로 자 2번도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이제 항이 3개가 있죠. 자, 세제곱근 81 마이너스 6제곱근 16 곱하기 세제곱근 6 더하기 8 곱하기 세제곱근 3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항 세제곱근 81을 보면요. 일단은 81을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3의 4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녀석부터 보면 일단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3의 4제곱을 3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3의 세제곱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제곱근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제곱근 3, 그러니까 세제곱근 안에는 3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세제곱근 3으로 무언가 정리를 해야겠구나 라고 눈치를 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 항을 보면은 그렇죠. 세제곱근 3으로 지금 여기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이 문제는 세제곱근 3으로 정리를 해야겠구나 라고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요 두 번째 항인데요. 첫 번째 식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눈을 씻고 봐도 세제곱근 3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제곱근 3이 나오도록 변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식을 보면 6제곱근 16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16은 2의 4제곱이거든요. 근데 6제곱근이 씌워져 있잖아요. 6제곱근은 그렇죠. 2의 4제곱근에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 여기 지수인 4를 6제곱으로는 소거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16을 굳이 2의 4제곱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4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 6제곱근을 요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1번에서도 했는데 세제곱근과 제곱근으로 쪼갤 수 있죠. 그리고 4의 제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곱근과 4의 제곱이 소거가 되고요. 그러면 세제곱근 4가 남겠죠. 그리고 뒤에 뭐가 곱해져 있었어요? 세제곱근 6이 곱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세제곱근 6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녀석이 세제곱근으로 묶이면서 세제곱근 24가 되는 거죠. 그러면 24를 소인수 분해해주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되고 2의 세제곱, 즉 세제곱은 또 세제곱근 바깥으로 나오면서 2 곱하기 세제곱근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무엇이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바로 세제곱근 3이 나와버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지금 여기 다 나왔어요. 첫 번째 항이 3 곱하기 세제곱근 3이고요. 두 번째 항이 2 곱하기 세제곱근 3이고요. 세 번째 항이 8 곱하기 세제곱근 3이었어요. 다만 두 번째 항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죠.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만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된다? 3 곱하기 세제곱근 3 마이너스 2 곱하기 세제곱근 3 플러스 8 곱하기 세제곱근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결과는 9 곱하기 세제곱근 3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세제곱근 3이라는 것을 단서를 잡고 풀어나가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식을 보면 자, 세제곱근 마이너스 125죠. 자, 요거는 마이너스 125가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식을 보면 자, 제곱근에 또 안에 세제곱근 27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일단 27이 3의 세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3의 세제곱의 제곱에 세제곱근의 제곱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순서를 조금 바꿔줄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3의 제곱의 세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세제곱근의 제곱 자,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요렇게 소거가 되죠. 홀수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소거를 해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또 요렇게 소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나올 것이고요.
자, 여기는 제곱근의 3의 제곱이 나오죠. 그리고 또 여기는 요렇게 소거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5 곱하기 3이 돼서 그렇죠. 결국 마이너스 15가 3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 자, 32가 보이나요? 32는 2의 5제곱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의 5제곱의 제곱이 되는데요. 요것도 좀 순서를 바꿔서 쓸 필요가 있는 거죠. 2의 제곱에 5제곱으로 일단 먼저 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세제곱근 2의 6제곱이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3분의 1제곱에 6제곱이니까요. 6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뭐다? 2의 제곱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자, 64가 2의 6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2의 6제곱. 그리고 제곱근의 세제곱근이니까 얘는 바로 그렇죠. 6제곱근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따라서 6제곱근의 2의 6제곱 해서 요렇게 소거되고 얘도 요렇게 소거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얘는 2의 제곱에 나누기 2의 제곱에 나누기 2가 돼서 요거 두 개 계산해 주면 1 나누기 2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쉽진 않은데 이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파악을 하시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분의 1에 n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n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일단 64분의 1 같은 경우는 2에 마이너스 6제곱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n분의 1제곱이 올라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수법칙에 의해서요. 마이너스 n분의 6제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수 부분만 가지고 와서요. 바로 이 n분의 6제곱이 무엇이 돼야 되냐? 그렇죠. 바로 자연수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n분의 6이 또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바로 이 마이너스 n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마이너스 n이 바로 6의 약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n이 바로 또 무엇이 돼야 되느냐? 그렇죠.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수 n의 값은 무엇이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x가 양수일 때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3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1번 문제입니다. x 더하기 x분의 1의 값을 물어봤네요. 자, 이건 이제 곱셈 공식을 활용한 문제가 되겠죠. 자, 주어진 조건인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퀄 3. 자, 양변을 제곱을 해야겠죠. 자, 제곱을 하면은요, 곱셈 공식에 의해서 x가 되겠죠. 그리고 2배의 곱하기 x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더하기 얘는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변은 9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지수 법칙에 의해서 무엇이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x의 0제곱이 돼서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x 더하기 2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9가 되고요. 2를 이항시켜주면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7이 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서는 x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의 값을 물어봤는데요. 자, 이것은 자, 또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인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퀄 3을 양변을 세제곱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역시 또 세제곱의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할게요. 그럼 x의 2분의 3제곱이 되겠고 더하기 3 곱하기 x의 2분의 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더하기 3 곱하기 x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2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변은 27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정리를 해주면요. x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3 곱하기 x의 2분의 1제곱이 되겠고요. 그리고 3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은 27이 되겠네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두 항을 3으로 묶어주면요.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은 27이 되겠고 바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또 문제의 조건에 주어진 3이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x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9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의 값이 27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좌변에 있는 9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의 값은 18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해서 a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제곱 분의 a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x제곱이 3분의 4일 때 a 4 x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주어진 좌변의 식에서 자, 분자와 분모에 무엇을 곱해주느냐? 바로 a의 x제곱을 똑같이 곱해줍니다. 그러면 식의 변화가 없겠죠? 똑같이 a의 x제곱을 곱해주세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분배를 해주면 a의 2x제곱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ax제곱 a 마이너스 x제곱을 곱해주면 1이 되겠죠. 분자도 마찬가지로 a의 2x제곱이 되고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3분의 4가 되겠죠. 우변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4의 a2x제곱 마이너스 1은요 3의 a2x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고요. 분배를 해주세요. 그럼 4의 a2x제곱 마이너스 4는 3의 a2x제곱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우변에 있는 3의 2x제곱을 좌변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a의 2x제곱은 7이 되고요. 양변을 제곱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a의 4x제곱은 49가 돼서 정답 a의 4x제곱은 49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x-의 6-x가 정의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요거는 이제 로그의 밑과 진수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이 지금 x-인데요. 밑 조건은 0보다 커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x-는 1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x는 2보다 크고 그리고 x는 3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수 조건. 자, 6-x는 0보다 커야 하는 거죠. 그리고 x는 6보다 작아야 하는 거죠. 따라서 자, x는 2보다 크고 3이 돼서는 안 되고 6보다 작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일단은 자, 2보다 크고 동시에 6보다 작아야 하는 x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따라서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자, 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2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럼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정수 뭐가 있을까요? 바로 3과 4와 5가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인 그렇죠. x는 3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x는 그렇죠. 4와 5만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수 x의 개수는 2개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ABC가 주어져 있는데요. 세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라고 했네요. 자, 일단 각각의 주어진 ABC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부터 한번 볼게요. 자, A를 보면 자, 3에 자, 지수 부분이 조금 복잡하게 주어져 있죠. 자, 로그 3에 27 마이너스 로그 3에 18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일단 지수를 주목하면요. 밑이 3인 로그의 차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일단 지수 부분을 정리를 해볼게요. 로그 3에 그렇죠. 마이너스는 나누기의 형태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따라서 로그 3에 약분을 해주면요. 2분의 3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써야 될 성질이 자, 요 밑에 있는 3과 지수에 있는 로그, 진수에 있는 2분의 3을 서로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서로 교체, 바꿔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2분의 3의 로그 3의 3으로 쓸 수가 있죠. 따라서 지수의 로그 3의 3은 1이니까 A는 2분의 3으로 간단히 정리가 되겠네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쓴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A의 로그 B, C. 자, 이렇게 지수 부분에 로그가 올라가 있을 때 어떠한 성질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C의 로그 B, A로 다시 한번 자, 밑부분과 지수에 있는 로그의 진수 부분을 서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서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성질 됐나요? 자, 그럼 이제 B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는 현재 로그 5의 25에 마이너스 로그 5의 125분의 1이죠. 자, 125는 5의 세제곱이고 역수와 1을 취했으니까
5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자, 그럼 역시 또 로그 5의 그리고 로그 5의 20은 5의 제곱이니까요. 5의 마이너스 세제곱분의 5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로그 5의 그렇죠? 5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라고 다시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로그 5의 지수법칙에서 5의 5제곱이 돼서 5가 앞으로 내려와서 로그 5의 5가 되겠네요. 따라서 B는 뭐다? 5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C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C는 로그 2에 로그 4에 로그 8인데 64는 8의 제곱이죠. 그러면 하나씩 안에서부터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로그 4에 2가 앞으로 나오죠. 자, 그럼 이제 로그 8의 8은 1이니까요. 로그 2에 로그 4에 2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자, 밑이 4인데 얘는 제곱에 2가 돼서요. 자, 밑의 제곱은 앞으로 어떻게 나온다? 역수가 취해져서 2분의 1로 나오죠. 그럼 로그의 2는 1이니까요. 로그 2의 2분의 1 그리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따라서 마이너스의 로그 2가 2의 2가 돼서요. C는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가장 큰 수는 무엇이다? 그렇죠. B가 5로서 가장 큰 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의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의 로그 3의 4 더하기 로그의 로그 4의 5 더하기 점점점 해서 로그의 로그 1023의 1024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엄청나게 많은 항을 더했는데요. 보면 아시겠지만 규칙이 있죠. 그래서 역시 또 이 문제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자, 로그끼리의 합은 진수의 곱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의 자, 지금 밑이 다 10인 상용 로그들의 합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괄호를 쳐주고요. 로그 2의 3 그리고 곱하기 로그 3의 4 곱하기 로그 4의 5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로그 1023의 로그 23의 1024라고 이렇게 주어진 로그의 합을 진수의 곱의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자,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할 건데요. 자, 밑이 10인 로그로, 즉 상용 로그로 또 바꿔주면 로그 2의 로그 3 곱하기 로그 3의 로그 4 곱하기 로그 4의 로그 5 곱하기 점점점 로그 1023의 로그 1024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규칙성 있게 소거가 되겠죠. 따라서 결국 남는 건 로그의 로그 2분의 로그 1024가 남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이 식을 로그 2의 1024로 또
바꿔줄 수가 있겠죠. 밑변환 공식을 또 역으로 적용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1024는 2의 10제곱이잖아요. 그러면 10의 로그 2의 2가 되고요. 요건 또 로그 10이 돼서 정답은 1로 아주 간단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12번 문제는 로그의 밑변환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로그 5의 2가 A고요. 로그 5의 3이 B일 때 다음을 A와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네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로그 5의 10입니다. 자, 로그 5 그리고 12를요 소인수 분해하면 자, 이렇게 되고요. 로그의 성질을 써주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3이 되고요. 자, 로그 5의 2가 A고요. 로그 5의 3이 B가 되죠. 따라서 2A 더하기 B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의 성질을 써주면요. 로그 5의 27 마이너스 로그 5의 2가 되고요. 로그 5의 27은 3의 세제곱 마이너스 로그 5의 2가 되고요. 3 로그 5의 3 마이너스 로그 5의 2가 되고요. 로그 5의 3은 B가 돼서 3B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인데요. 3번은 1번, 2번과 다르게 밑이 지금 6인 거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 자체를 일단 밑을 5로 바꿔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써주면요. 로그 5의 6분의 로그 5의 72가 되고요. 로그 5의 자 6은 2 곱하기 3이잖아요. 따라서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3이 되고요. 72 같은 경우를 이제 소인수 분해하면요. 로그 5의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니까요. 로그 3의 5의 2가 되고 2 로그 5의 3이 되고요.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3이 돼서요. 자, 로그 5의 2는 A잖아요. 3A 더하기 2B가 되고요. A 더하기 B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 로그 3의 9 마이너스 로그 3의 16으로 일단 정리가 되죠. 그리고 역시 또 마찬가지로 밑이 3이기 때문에 밑변환 공식을 써줘서 밑을 5인 로그로 바꿔줄게요. 9의 마이너스 로그 5의 3의 로그 5의 16이죠. 그리고 로그의 성질을 써서 정리를 해주면 로그 5의 3의 9는 3의 제곱이니까요. 로그 5의 3의 제곱이 되고요. 로그 5의 3의 로그 5의 2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럼 로그 5의 3은 B니까요. B분의 2가 내려오면 2 그리고 로그 5의 3은 B죠. 그래서 2B가 되겠네요. 그리고요. 로그 5의 3은 또 B가 되고요. 4의 로그 5의 2는 A가 되겠죠. 따라서 2-B분의 4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 또한 밑변환 공식을 활용을 해서 정리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상형 로그표를 이용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문제입니다. 로그 n의 값이 0.7585인 실수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뒤에 있는 그 상용 로그표를 이용하시면요. 자, 0.7582인 그 n의 값은 바로 n의 값은 어렵지 않게요. 5.7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거 이제 찾는 거는 표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풀이 과정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2번이겠죠. 자, 1번의 사실을 이용해서요. 로그 m의 값이 3.7582인 실수 m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요 m의 값을 한번 구해 볼 텐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3.7582를 한번 분석을 해 볼 텐데요. 자, 3.7582는요. 3 더하기 0.7582가 되겠죠. 그러면요. 0.7582가요. 우리가 로그에 5.73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3은 로그의 10의 세제곱으로 볼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10의 세제곱 곱하기 5.73이고요. 로그의 5730이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로그의 m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m의 값이 뭐다? 5730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즉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거죠. 따라서 m의 값은 무엇이다? 5730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로그 4.73이 0.6749임을 이용하여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x의 값이 로그의 473이라고 했네요. 자, 로그의 473은요. 로그의 4.73의 10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은 값으로 볼 수 있죠. 그럼 로그의 성질을 써주면요. 4.73 더하기 로그의 10의 제곱으로 볼 수 있고요. 로그의 4.73은 0.6749가 되고 플러스 2로 볼 수 있죠. 따라서 2.6749로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x의 값은 무엇이다? 2.6749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 로그 x가 마이너스 1.3251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0.3251로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소수 부분은 아시다시피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0.3251로 약간의 조작을 해주면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진짜 소수 부분이 되는데요. 계산을 해주면 0.6749가 되는 거죠. 따라서 0.6749는요. 우리가 로그 4.73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2는요.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볼 수 있고 로그 4.73 또 역시 로그의 성질을 써주면요. 10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4.73이 돼서요. 로그의 0.0473이 되는 거죠. 뭐가요? 로그 x가요. 따라서 x는 0.0473이 되겠네요. 됐나요? 따라서 15번의 답은 0.047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두 실수 AB에 대해서 4의 A분의 1제곱과 25의 B분의 1제곱이 1000으로 같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봤네요. 자, 일단은 처음에 식과 두 번째 식과
1000이 같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일단은 4의 a분의 1제곱이 1000이다. 요 식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양변을 a제곱을 하세요. 그러면 1000의 a제곱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식과 1000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양변을 b제곱을 해주세요. 됐나요? 그리고 요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변변 곱해줍니다. 이렇게 변변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4 곱하기 25는 100이 되겠죠. 그리고 우변은 1000의 a 더하기 b가 되겠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따라서 얘는 100이 되고 1000의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0의 제곱이 되고 얘는 10의 세제곱의 a 더하기 b가 되겠죠. 따라서 10의 제곱은 10의 3의 a 더하기 b가 돼서 3의 a 더하기 b가 무엇이 된다? 2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인 a 더하기 b의 값은 3분의 2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a가 2분의 루트 2일 때 1-a의 8분의 1제곱분의 2 더하기 1 더하기 a의 8분의 1제곱분의 2 더하기 1 더하기 a의 4분의 1제곱분의 4 더하기 1 더하기 a의 2분의 1제곱분의 8 더하기 1 더하기 a분의 16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일단 이 문제는 둘둘씩 차근차근 통분을 해나가면 되는데요. 일단 이 두 개 항부터 보겠습니다. 자, 통분을 해주면요. 1-a의 8분의 1제곱 곱하기 1 더하기 a의 8분의 1제곱이 되고요. 2배의 1 더하기 a의 8분의 1제곱 더하기 2배 1-a의 8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요. 1-a의 4분의 1제곱이 되고요. 전개를 해주면 2의 a의 8분의 1제곱과 마이너스 2의 a의 8분의 1제곱은 소고가 돼서 4만 남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항인, 그렇죠. 요 녀석과 합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더하기 1 플러스 a의 4분의 1제곱의 4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또 계산을 해주면요. 1 마이너스 a의 4분의 1제곱 1 더하기 a의 4분의 1제곱이 되고 역시 또 4의 1 더하기 a의 4분의 1제곱 더하기 4의 1 마이너스 a의 4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 또 계산을 해주면요. 1 마이너스 a의 2분의 1제곱이 되고요. 8로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요 네 번째 항을 가지고 오는 거죠. 플러스 1 플러스 a의 2분의 1제곱에 8이 되겠죠. 그리고 계산을 해주면요. 역시 또 1 마이너스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1 플러스 a의 2분의 1제곱 그리고 8의 1 플러스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8의 1 마이너스 a의 2분의 1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또 계산을 해주면 1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는 16이 남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항인 1 플러스 a분의 16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a분의 16을 계산해주면요. 1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6의 1 플러스 a의 플러스 16의 1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따라서 1 마이너스 a 제곱분의 결론은 3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녀석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둘둘씩 짝을 매주면 되고, 그리고 공간이 조금 모자란데, 자, 일로 와서, 자,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줘야죠. a의 값이 2분의 루트 2니까요.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의 제곱에 32를 계산해야죠. 그러면 2분의 루트 2의 제곱이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에 32니까요. 정답은 64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3a 세 양수 a, b, c에 대해서 3a 제곱은 5b의 제곱과 같고 이게 k의 c제곱과 같을 때 a, b는 bc 더하기 ca와 같다. 그때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일단은 3a 제곱과 k의 c제곱이 같으니까요. 양변을 a분의 1제곱으로 나눠주면 3은 k의 a분의 c제곱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5의 b제곱도 k의 c제곱과 같으니까요. 5는 k의 b분의 c제곱과 같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처럼 변변 곱해줍니다. 그럼 5, 3, 15가 되고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a분의 c 더하기 b분의 c가 되겠죠. 그러면 지수 부분을 통분해주면 a, b분의 bc 더하기 ca가 되고요. 문제에 주어진 이 조건에 의해서 bc 더하기 ca가 무엇이 되나요? 그렇죠. 바로 ab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k의 1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k는 무엇이다? 1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 이퀄 0의 두 근이 로그 2의 a, 로그 2의 b일 때 로그 ab 더하기 로그 ba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는 문제를 읽고 눈치를 챘겠지만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먼저 써줍니다. 따라서 두 근인 로그 2a 플러스 로그 2b의 값이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근의 곱인 로그 2a 곱하기 로그 2b의 값이 마이너스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로그 ab 더하기 로그 b의 값을 알기 위해서요. 일단은 밑변환 공식을 써줄게요. 그래서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줍니다. 로그 2의 a, 로그 2의 b 플러스 로그 2의 b 분의 로그 2의 a가 되겠죠. 그리고 통분을 해줄게요. 그러면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분의 로그 2의 a의 제곱 더하기 로그 2의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분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이 되겠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겠죠.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7에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7에 4 플러스 14가 돼서요. 마이너스 7에 18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세기가 X와트인 전파가 벽을 투과하여 세기가 Y와트인 전파로 바뀔 때 그 벽의 전파 감쇄비는 10 로그 X분의 Y 데시벨이라고 한다.
세기가 200W인 전파가 어떤 벽을 투과하여 세기가 63W인 전파로 바뀌었을 때 이 벽의 전파 감쇄비는 몇 데시벨인지 상용 로그표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자, 와트는 전력의 단위이다 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문제의 뜻에 맞게끔 주어진 수치를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의 로그의 x의 값이 이제 200인 거죠. 그리고 y의 값은 6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요. 10의 로그에 63을 200으로 나눠주면요. 0.315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상용 로그표에서는 이제 0.315는 없죠. 대신에 3.15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 로그 3.15가 0.4983이다 라고 미리 써놨죠. 예, 그래서 저 상용 로그표를 이용을 하면요. 3.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로그 3.15 더하기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의 0.4983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10 곱하기 7, 1, 0, 5가 되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7, 1, 0, 5 마이너스 0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5.017이 답이 되겠네요. 단위는 데시벨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수학 1 대단원 1-1의 중단원 마무리하기에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